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 개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제3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네, 그럼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총리 인준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낙연 후보자 인사청문 관련 문제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문 대통령이 스스로 정한 5대 인사원칙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 잘못한 점은 잘못했다고 국민께 말씀드린다고 취임사까지 했으면서도 이를 어기고 있는 대통령 잘못. 둘째는 빠른 조각으로 국정정사가 절대 필요한 이 시점에서 이낙연 후보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으로 인해서 국회가 총리 후보 인준 절차를 무한정 거부해도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국회는 적어도 현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잘못에 대한 처리와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절차 진행은 구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국민의당은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총리 인준에 협력하기로 통 크게 결단했습니다. 신임 총리가 대통령에게 빚지지 말고 국민에게만 빚을 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총리의 위상에 걸맞게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당이 어렵게 결단해 국정 안정의 길을 열었으면 대통령은 진정한 사과와 변화의 의지로 화답을 해야 됩니다. 원칙 따로 기준 따로라는 셀프 해명, 정쟁이니 정치하니 하는 남탓 해명으로 대충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했으면 잘못됐다고 깨끗이 인정하고 진솔하게 사과한 뒤 대책을 밝히는 것이 상식이고 원칙입니다. 그래야 협치의 길이 열립니다. 더구나 이번 총리 인사파동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의 그랜드 디자인이 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내각 구성 원칙과 국정 로드맵도 실종이 되어 있고 여소야대의 5당 협치 정치를 능숙하게 이끌어 나갈 정치력도 실종되었습니다. 작은 파격만 있고 큰 그림이 없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었을 때 빨리 잘못을 인지하고 바로 잡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후 청문회에 청와대발 셀프 기준이 아니라 국민의 기준에 입각해서 임할 것입니다. 새로운 내각은 관력 내각이 아니라 혁신형 내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높은 기준과 책임이 요구됩니다. 첫째, 적어도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되는 것. 둘째, 직위에 걸맞는 더 높은 책임이 요구된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정히 판단할 것임을 밝힙니다. 다음은 사드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보고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국정자문기획위원회 그리고 청와대와 국방부가 진실 공방을 벌이는 그 자체가 놀랍고 충격적입니다. 사드는 한미 간, 한중 간 최대 외교 현안입니다. 국민은 대통령이 취임 즉시 사드 외교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을 믿고 기대했지만 실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와 외교적 대응은 허술하게 짝이 없는 아마추어 수준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29일에서야 사드 4기 추가 반입 보고가 누락됐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청와대 발표대로 한다면 지난 5월 17일 18일 홍석현 미국 특사와 이해찬 중국 특사는 사드가 몇 기 배치됐는지조차도 모르고 맨손과 빈몸으로 시진핑과 트럼프를 만나 외교를 한 셈이 됩니다. 시급한 외교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특사를 파견하면서 사드와 같은 중대한 외교 현안에 대해 기본 현황도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외교 안보 무능을 드러낸 것이라고 봅니다. 사드가 몇 기 배치됐는지도 모른 채 중국에 간 대통령 특사가 과연 중국 정부와 무슨 대화를 하고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사드 4기 추가 반입은 이미 4월 26일 YTN이 보도한 것으로 새로운 사실은 아닙니다. 언론 보도만 확인해도 진작
파악했을 사실을 이제 와서 호들갑을 떠는 것은 문재인 정부 무능을 드러낸 것이고 또 다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국회 차원에서도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기업 압박의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우려됩니다. 일자리 창출은 기업을 비판하고 공분을 조성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또한 공무원 숫자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기존의 비정규직 조정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진입 과정부터 전반적 일자리 상태를 시야에 두고 구조적으로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자리 문제는 구호가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략적 접근, 통합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여야정 협의체와 함께 사회적 논의기구를 가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대통령 지지도가 높을 때가 기회입니다. 기업 압박하고 큰소리 치는데 협의할 때가 아닙니다. 국민의 지지를 사회적 대타협의 지렛대로 삼아서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함께 대타협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통합의 리더십이고 문제 해결의 리더십임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드 추가 반입 은폐 의혹에 대해서 비대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포함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사대 2기는 이미 성주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드 포대는 6기의 발사대로 구성이 됩니다. 따라서 미군 측의 추가 반입은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3월 6일 국방부가 추가 자산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4월 26일 YTN 보도를 통해서도 이미 알려져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국방부 관계자가 이 사실을 고의로 허위 보고했다거나 은폐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 허위 보고가 사실이라면 국기문란으로 엄중 처벌해야 하지만 국가 기밀과 안보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지시한 것 역시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그에 따라 엄중 책임을 물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가뜩이나 북한 미사일로 국민들이 불안합니다. 대통령과 국방부의 진실 공방으로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에 세월호 수사 외압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충격적입니다. 황교안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분류하여 세월호의 진실을 장기간 가둬놓았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 분류의 의도가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황교안 전 총리 자신을 위한 조치가 아닌지 충분히 의심을 살만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철저한 진실규명과 재조사를 통하여 국민적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5당의 대선 공통공약 법안들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 각 당에 공식 제안합니다. 물론 강론에서는 이견이 존재합니다만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공통된 대선 공약들을 테이블 위에 모두 올려놓고 우선순위를 정한 후 조속히 협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하고 촉구합니다. 특히 10조 원 규모의 일자리 주경심사와 맞물려 실업급여 수급기간 확대의 실업고충 해소 법안과 기초연금 인상 등의 민생안전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사드 문제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이 사드 4기를 추가 배치한 사실을
보고받고 충격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우리 국민들이야말로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드 문제는 외교안보 현안 가운데 가장 큰 사안입니다. 대통령이 취임 3주가 지나는 동안 사드에 대해서 종합보고를 받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드는 국제 문제이자 남북 문제이고 민감한 국내 현안입니다. 차제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서 사드가 어떻게 들어오게 됐고 또 사드 배치가 어떻게 결정됐는지 그 과정도 철저하게 조사돼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쏘고 핵무장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안보 난맥상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서로 믿지 못하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서로 동거하는 상황이 불안하니 그지없습니다. 하루도 빨리 국방부 장관 등 외교 안보 라인을 정비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예, 이찬열입니다. 저는 오늘 미세먼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래서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이런 노래 가사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침 뉴스를 보면은 미세먼지 농도가 오늘은 얼마쯤 되겠다. 그러니까 외출할 때 좀 건강에 유의하시라는 거.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까지도 미세먼지가 있는 날은 집에서 문 닫고 밖에 나가지 마라,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다행히 얼마 전 치러진 대선에서 각 후보들은 일제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미세먼지는 국가 재난이자 민생 현안인 만큼 대책 마련이 아주 시급합니다. 그 한 가지 예방적 차원에서 친환경 연료인 LPG 차량에 대한 사용 규제 완화를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지 몰라도 꿈쩍도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로는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그렇게 해롭다고 그러면서도 정작 산업통상자원부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국회에서 여야 모두 LPG 사용 규제 완화 및 폐지 법안은 3건이나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고 국정감사와 임시회 등을 통해서 수없이 지적을 한 상태입니다. LPG 사용, 연료 사용 제한 제도 개선 TF 및 수송용 에너지 상대 가격 연구 용역 진행을 핑계로 아직도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행정부는 행정부의 역할을, 국회는 입법부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다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더 이상 늦어서도 안 됩니다. 6월 임시국회에서 대선 공통 공약 추진을 약속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매듭을 지어 정책 대전환에 고삐를 당겨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그 어떤 다른 이익과 가치로도 대체될 수 없음을 부디 정부와 여야 모두 상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2 정조위원장이면서 비상대책위원입니다.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웃지 못할 아마추어리즘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정권 교체기에 나올 수 있는 문제지만 무엇 때문에 대통령이 분노를 했는지, 무엇 때문에 경악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전 국민이 참 기가 막히다고 느꼈을 겁니다. 더구나 대통령이 6월 중순쯤이죠. 미국 방문을 앞두고 있고, 이 문제는 제가 왜 마지막에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사드 문제는 국방과 외교와 통일이 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정상적인 절차와 과정을 밟았다고 오늘 아침에 백악관 대변인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분노를 할 일인지, 아까 우리 김동철 원내대표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국정을 운영하는 가운데서 이거 완전히 아마추어리즘입니다. 설령 그런 문제가 사실이라고 치더라도 내부에서 조용하게 처리할 수 있는 아주 프로적인 그런 국정 운영을 해. 정말 초기니까 이해는 합니다만은 이 사드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외교적인 사안입니다. 이런 문제를 좀 가지고 무슨 진실공방 하듯이 국방보고 뭐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지금 싸우는 것도 참 웃기지 못할 일이고, 또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슈화해서 분노를 터뜨리고 하는 게 무슨 저희가 있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안보는 정확한 정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부 안보가 시작부터 걱정이 됩니다. 뭐 사전에 우려를 했습니다만 제가 지금 2번에 걸쳐서 안보 라인의 인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이분들이 분명히 건의를 했을 거고 또 받은 대통령이 판단이 이런 정도 수준인가. 앞으로 정말 안보가 우려스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사드 발사 2기 이후에 4기 발사가 비공개 반입됐다는 경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혀 새롭지 않은 사실을 마치 새로운 사실인 것처럼 경로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 국민이 정말 의아해야 할 겁니다. 이미 지난 4월 26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사드 발사대 총 6기가 국내 반입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민주당 문재인 캠프의 박광원 공보단장은 이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기까지 했습니다. 100번 양보에 아무리 선거기간이라 정신이 없어도 남의 나라 문제도 아니고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까지 되었던 4기의 사드 발사대 수를 몰랐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상황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청와대와 국방부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방부가 보고를 하지 않아서 몰랐다면 대한민국 안보와 미래가 걱정이고 숨은 다른 꼼수가 있다면 하루빨리 바로잡기 바랍니다. 만약 사드 발사대 반입 문제를 통해 이낙연 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강경화, 김상조 등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납득할 수 없는 결격 사유를 물타기 위한 것이라는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면 하고 국민들이 다 지울 수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실패한 작전일 겁니다. 정치적 시선 돌리기로 여론 호도로 공론 분열을 조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경로, 안보를 불안하게 하는 문재인 정부의 시작이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돈도 실력이니 능력 없는 부모를 원망하라며 녹록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이 땅의 청년과 부모님의 마음에 비수를 꽂았던 정유라 씨가 해외 도피 생활을 마치고 오늘 오후 우리나라에 입국합니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여러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지만 지금까지 어떤 범죄 사실도 몰랐다며 모르쇠로 일관해 왔습니다. 심지어 인권과 정치적 피해까지 거론하며 귀국을 거부했습니다. 그런 정유라 씨가 입국한다고 하니 더 이상 부모의 능력이 자신을 지켜줄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먼저 검찰에 요구합니다. 특검과 반칙에 분노한 청년을 위해 무엇보다도 엄정하게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유라 씨 재판 후 우리 사회는 이 땅의 성실한 청년을 위해서 금수저 횡포 제로화 사회로 진일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정권은 바뀌어도 국정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정부나 정치가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가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중앙 정치에 매몰돼서 소홀하고 있습니다. 미온적입니다. 지금 생활용수는 물론 공업용수 그리고 농업용수 물 부족 문제가 전국적으로 심각합니다. 저수지 평균 저수율이 급락하면서 모내기 지연은 물론 염도 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고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중요 댐마다 바닥이나 용수 전반에 걸쳐 큰 피해가 있습니다. 실제 충남 서산의 경우 대규모 경작지인 천수만 H구 농업용수원인
간호료 조수율이 40%로 평균 81.8%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고 염분 농도가 높아지면서 농용수로 활용조차 불가능한 상황임을 보고드립니다. 정부 당국의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또 하나 대산 임해 산업단지의 기업들이 용수 공급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 우리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으로 임명된 정호준입니다. 우리 대선 패배 이후에 우리 국민의당이 최대한 빨리 안정되고 또 앞으로 뭐 변화, 혁신 그리고 미래 우리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기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는 또 서울시당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지역의 지역위원장 혹은 당원들의 목소리를 당에 전달하는 그런 메신저 역할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 비대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부산광역시의회 전진정 의원입니다. 당의 위기를 맞아서 비대위원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무엇보다 대선 패배 이후에 통렬한 어떤 우리 내부의 자기 비판, 자기 성찰을 통해서 조직을 진단하고 그리고 당을 재정비해서 혁신의 길로 나아갈 때 우리 당이 또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3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비상대책위원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우려되는 국민들 우려를 지금 높이 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으로서 당과 함께 이 정당한 견제 역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공개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